손석희가 어제 뉴스룸에 그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동승자 의혹이 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출연을 했는데요. 자, 이건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뉴스와 공적인 뉴스와 또 사생활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사생활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 지금 손에게는 세 가지 범죄 행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인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는 이거는 자수를 했냐 아니면 붙잡혔냐에 따라 처벌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뺑소니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는 최대한 빨리 자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단 전치 2주 이하거나 단순한 접촉 사고인데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현장을 떠났는데 상대방이 이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가벼운 진단서를 끊어서 그럴 때는 이제 불구속 처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물 뺑소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가 아닌 데는 뺑소니가 아닌 거랍니다. 사람이 안 탔을 때는 그냥 쪽지를 남기고 가면 적용이 안 되고요. 사람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잡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갔으면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바꾸는 가면 물피 도주라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손석희는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받아서 이렇게 사고를 내고 그리고 서라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다가 잡혔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뺑소니가 맞지요. 그래서 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손석희에 대해 지금 적용을 해야 된다. 이후 두 사람 간에 이렇게 합의가 돼서 끝났다 이러면 합의해서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냐. 하지만은 손석희는 일단은 뺑소니를 쳤기 때문에 이 대인 뺑소니 부분이 적용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사실 이게 둘이 합의했다면 끝나고 2년쯤 지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은 명색이 정의의 사나이고 바른 생활의 사나이처럼 이렇게 남을 향해서 모든 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온 사람이 뺑소니를 하고 사람이 탄 차를 잡으러 가는데도 도주하다가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도주가 불가능해서 잡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그것 자체로만도 방송 앵커로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교체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행하고 회사 돈으로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돈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은 집요하게 협박을 당해왔다 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리는데, 불법 지역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불법으로 지역 청탁을 했고 손은 그걸 들어주려고 적당한 수준의 합의를 던지다가 결국 합의가 결렬되면서 폭행이 발생했고, 폭행이 발생할 때는 하고 난 뒤부터는 합의 수준이 높아졌고 나중에는 월 1,000만 원 해서 2년 계약까지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월 1,000만 원 2년 계약이면 2억 4천만 원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JTBC와 계약 거래를 손석희가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손석희와 김웅 간에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그것은 손석희가 회사의 자리, 그러니까 앵커 브리핑의 작가, 그리고 탐사기획국입니까? 거기에 직원, 그걸 김웅은 원했던 것 같아요. 정직원을. 근데 손석희는 계약직 작가를 이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주먹이 나왔고, 그리고 사고가 난 뒤부터는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월 1,000만 원, 2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명백한 배임의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에 대해서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뺑소니가 발생했고 또 어떻게 폭행이 발생했고 어떻게 배임 미수까지 발생했느냐, 이 세 가지 혐의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동승자가 누구이냐는 논란에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제 댓글에도 황 소장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이 사생활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걸 거론하면 나중에 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손석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반격을 하지 않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거는 과거에 최순실이 문제를 이렇게 할 때 사생활을 존중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손석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사생활 이야기예요? 이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손석희가 왜 도주를 했는가라는 문제를 따지지 않으면 뺑소니와 폭행과 더 나아가서 배임 미수까지도 규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의 원인의 발단은 옆에 누가 탔었느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90 넘어가 탔는데 뺑소니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탔느냐라고는 당연히 이야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큰 홍수가 났는데, 처음 물방울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웃긴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돌고 있는 이야기는 손석희가 이미 3년 전에 이혼을 했다.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손석희가 이혼을 했거나 말거나는 손석희의 그건 사적인 영역이니까 이 일에서 알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뉴스를 같이 진행하는 남녀간이 같이 있다가 그 같이 있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 어색한 인적 드문 산속에 있다가 차를 받고는 뺑소니를 쳤다. 만약에 그 차에 탔던 사람이 중대한 부상을 입고 만약에 그 충격으로 기절을 했다거나 쓰러졌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라 했습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그런 식으로 들여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는지 어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됐을 때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주요한 뉴스,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인 그 방송의 앵커들이 둘이서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다가 만약에 잡혔다면 그 두 사람은 일단 그 뉴스를 진행할 자격도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고, 사람이 탄 차를 받았으면 내려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고, 또 남의 차를 서사 사람이 없는 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망을 갔다면 그건 뉴스 진행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같이 있었다면 안나경 또한 손석희와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고, 사적인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둘이서 그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있었느냐 안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웅이 그걸 물었는데 그 뒤로 손석희가 저렇게 끌려다닌다면 상식적으로 손석희가 동성자를 감추려고 저렇게 애를 써왔다라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선에서 적당히 무마하려다가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자 이성을 잃고 폭행을 저지르고,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제시하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2년 만에 레카차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동성자에 대해서
봤냐, 봤냐라고 두 번이나 물었다는 겁니다. 자, 뺑소니 치다가 잡혔으니까 레카차 기사도 있었을 것이고 동료 레카차 기사도 있었을 거고 디뭉이 꼭 들이받은 레카차 기사가 아니라 그 사건을 목격한 다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관 다수가 잡으러 갔으니까 그럼 분명히 안에 동승자가 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을 거고 밤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은 거리로 나와서 달릴 때 또 레카차 기사는 한번 보세요. 옆으로 가면서 서로 운전자끼리 창을 두들길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에 타고 몰고 가면 손이 저쪽에 탄다면 내가 두들길 수가 없죠.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창을 두들겼다고 하면 반드시 조수석에 탄 사람을 향해서 두들길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붙어서. 안 그러면 차를 두들길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차를 두들길 때 그 안에 동승자에 대해서 보고 문을 열으라고 두들기지 동승자도 안 보이게 시커멓게 썬팅한 이 사장차를 봤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한 논란을 저급한 삼류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공작을 포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 동승자가 누구인가는 아주 공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일을 풀기 위한 실마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파들을 동원해서 동승자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묻고 있는 이 저급한 부분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따지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다. 대중의 한마디로 저질적 이런 선데이 서울 같은 옐로우 저널리즘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동승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모든 일의 발단이자 또 그 동승자도 뉴스를 같이 진행하는 공동 앵커로서 공인입니다. 그 공인이 그랬다면 그 동승자도 뉴스 진행에서 물러나야 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을 같이 저질렀어요. 홍이 놀래서 그러하더라도 동승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지요. 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잡히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런 뺑소니를 치는데 동승자가 그 옆에서 제지하지 않고 공인이 같이 그러다가 잡혔다면 그 동승자 또한 사회적 비난을 같이 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승자에 대한 의문을 저급한 취미로 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최순실 사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순실이 뺑소니를 치다가 잡혔는데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이후에 폭행도 했고 또 배임행위도 저질렀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 동승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아마 종편이고 공중파고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승자가 공인이었다면 그 공인이 최순실이하고 무슨 관계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떠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자신들이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니까? 고영태가 호스트 출신이다. 그래서 고영태와 최순실이 무슨 관계다. 고영태가 여성과 자고 있는 방에 가서 최순실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시계하고 뭐 돈을 가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방송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솔직히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공인이 아니었지만 이 손석희는 공인이고 그 동승자 의혹을 받는 사람도 공인이고 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을 밑으로 골로 보내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석희의 사생활이나 손석희의 동승자 논란이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을
자신들이 어떠했나를 돌이켜 보면서 그것이 저속한 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저속한 침이는 JTBC부터 모든 언론이 이미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저지른 바가 있는 그 대가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손석희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밝히세요. 소문 퍼뜨리지 말고. 이혼했다면 이혼 사유가 뭔지도 밝히기 바랍니다.